3교리고 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87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2월 2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1월 13일입니다. 오늘 명시 계묘년 갑자월 정사일이 되겠고 일지는 정사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즉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일주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월 일주의 천간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일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주자죠. 이 일주라고 하는 것과 또 여기에 써 있는 이 일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일주는 이 일주 기둥주자의 천간 한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기둥주자는 천일간과 일지 두 개를 다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일주, 요 주인주자는 같은 글자인데 사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이 일간 일주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 월령이라고도 하고 제강이라고도 하는 이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 일간 어떤 일간입니까?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천간 10개 뭐가 있습니까? 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것, 병이라고 하는 것, 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라고 하는 것, 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것, 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을은 우리가 뭘로 보냐면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갑을은 목이라고 우리가 칭하고요. 병정은 화라고 칭하고, 무기는 토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고요. 경신은 금이 되겠고, 임계는 수가 되죠. 그래서 오늘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정이라고 하는 천간. 그리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정은 화가 되죠. 불의 기운을 말합니다. 불의 기운은 뜨거운, 기운으로 봤을 땐 뜨거운 열기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병화와 마찬가지로 계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바로 여름이 되겠죠. 여름 천간으로 병정화라고 하는 일천간이 여름을 주관한다라고 하면, 지지로는 사오미 남방이 바로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바로 남방이 되면서 뜨거운 화가 왕한 황절은, 물론 이제 4월하고 5월이 실질적인 화가 왕한 때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사오미 남방은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보다 화가 왕한 계절로 본다라고 하는 것. 화의 색깔은 적색이죠. 목은 파란색, 금은 흰색, 백색, 그 다음에 수는 검정색, 그 다음에 토는 황색, 노란색, 지금 말씀드리는 화는 적색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은 주작이 됩니다. 자,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 중에서 화가 주관하는 것은 바로 예절이다. 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눈에 보여야 예절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가 있는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아무리 인사를 하고 깍듯하게 뭘 해도 보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이기도 하고, 또한 열기의 개념이기도 한데, 빛이라고 하는 개념, 즉 빛이 있어야지만 만물이 밝음을 얻고 우리가 만물을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오상인 인의예지신 중에서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 의라고 하는 것은 금,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주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오행인 화를 갖다가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화가 아닌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가 바로 이 병화가 양화가 되죠. 어저께 양화, 병화 공부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양화는 태양지화와 같았죠. 지화가 같아서 하늘에 태양의 비유를 하고요. 이 태양지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런 불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뭐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 세상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간자리의 병화 또는 이 일간자리의 정화 있을 때는 열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가 더욱더 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화가 일간이다 그러면 달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이고, 자,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하면 정화는 등촉지화로 본다고 했습니다.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촛불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모닥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전기불 같은 경우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정화는 인위적인 불로서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불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항상 연료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죠. 촛불은 파라핀이 있어야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빛과 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모닥불은 뭐가 있어야 되죠? 장작이 있어야 되는 거.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냉장고라든가 온열기라든가 전등 같은 것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병화하고는 달리 음화인 정화는 일간 정화가 좀 왕신앙하더라도 반드시 적모인, 이건 정모라고도 하고요. 정인이라고도, 이렇게 정목이 아니고 정모에서 정인이라고 해서 정화를 생겨해 줄 수 있는 간목이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해서 가추가동이라고 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인 가을이라든가 수왕절인 겨울이라 하더라도 간목 하나만 있다 하면 정화의 빛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목생화에서 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하게 되면 오히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목다화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뭐냐면, 나무가 불을 생해주는 것은 맞지만은, 예를 들면은 나무가 너무 많은 불을 꺼뜨린다. 우리 옛날에 그거 깡통, 대보름달 깡통 같은 거 이렇게 돌릴 때 깡통 불에 빨리 애들이 빨리 불 피우고 싶은 마음에 청량계피 하나 집어 뜰렁 넣어놓고 장작 갖다 때려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피는 게 아니라 불이 꺼지죠. 그게 바로 목대화식 또는 목다화색이라고도 하고요. 전기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20V가 전격이죠. 220V, 220V가 들어와야 되는데 20000V가 들어왔다. 집에 있는 전기 제품들은 다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뭐가 있습니까?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20000V 넘어가는 고압의 전기를 갖다가 변압기가 거쳐서 집으로 들어올 때는 220V 정압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컴퓨터, 냉장고, 온열기, 전등 같은 거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이 변압기가 바로 어떤 개념? 목이 왕할 때 그걸 갖다 절제시켜주고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경금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간목을 필요로 하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목다화식, 목다화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정화일간도 화이기 때문에 일간이 신왕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빛은 보다 강해질수록 좋은 것이고요. 뜨거운 열기는 적정하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면 빛은 보강을 하지만 열기를 갖다가 조후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병화도 임수를 쓰는 이유, 정화도 왕할 땐 임수를 쓰는 이유가, 임수는 보강함과 동시에 뜨거운 열기는 조후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령에 따라서 목이 왕으면 금을 쓸 것이고, 수가 많으면 목을 쓸 것이고, 토가 많으면 그때도 목을 쓸 것이고, 이 원령이 어느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주 배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다음으로 원령이 어느 원령, 일간이 어느 배경에 태어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 똑같은 말인 것이, 월지의 지지를 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데,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추나 추동 안에는, 계절 안에는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오행 중에서 어느 것이 왕하고 어느 것이 약하냐, 이걸 놓고 보는 것인데, 특정한 오행이 너무 왕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특정한 오행이 너무 약해서도 안 되고, 가장 좋은 것은 오행이 모두 있으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더우냐 차가우냐를 놓고 보는 것입니다. 사주가 너무 뜨거워서 사하라 사막처럼 되면 그 또한 좋은 사주가 되지 못하고요. 또 반대로 남극 대륙이라든가 북극 대륙, 북극해처럼 너무 추워서 처나가다 얼어도 좋은 사주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 물어보는데,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입니까? 라고 봤을 때 중화를 이룬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하는데, 이때 중화라고 하는 것은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룬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 절기로는 대설과 동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대설이 되면서부터 해월에서 자월로, 해월에서 자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 크게 놓고 봤을 때 해자 축월이 있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저번까지만 해도 이제 해월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이 대설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자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자, 해자 축월은 모두 계절이 동절, 겨울이죠. 그래서 해월은 초겨울이라고 해서 초동이라고도 하고, 지금 자월은 중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동. 그래서 버금중자를 써서 음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바로 이 자월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월은 모동이라고도 하고, 개동이라고도 하고, 또는 늦을 만자를 써서 만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동, 개동, 모동이라고 하는 것은 늦겨울이라고 하는 뜻인데, 중요한 거 공통점은 해자 주간은 모두 엄동설한, 엄동설한의 혹한의 그런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보기 위해서는 그냥 한국의 따뜻한 겨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남극 대륙처럼 혹한의 영하 40도, 영하 50도 더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사람이 사는 최고 저점의 온도가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사는 걸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혹한의 한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윤하격이라고 하는 별격이 되지 않고서는, 윤하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월, 해월의 사주 전체가 수로 이루어지게 되면 윤하격이라고 해서 별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후의 개념이 필요 없지만은, 그렇지 않고 넷격으로 봤을 때 어떤 일간이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어떤 일간이든 해월, 자월, 축월, 특히나 지금은 자월, 음기가 가장 왕할 이 시절에 조우가 되지 않는다, 화가 사주에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십중팔구 중화를 크게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 한열의 중화가 이루지 못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매우 빈한한 사주,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해자 주간에 원국에서 화가 없을 때는 반드시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행해서 따뜻한 온기를 맞아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자월 같은 경우는 수라고 하는 것이 제왕지가 됩니다. 수가 굉장히 왕성한, 아마 12개월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점이고, 동지라고 하는 시점이 되게 되면 음이 가장 왕성한 시절이면서 동지가 되면서부터 일양이 이때 시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지세수설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입춘세수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한 해의 시작, 예를 들어서 지금이 개묘년이고 내년이 갑진년인데, 개묘년에서 갑진년으로 바뀌는 그 시점을 동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고요. 또는 입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 있는데, 동지세수설을 채용한다라고 하는 이론은 왜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양의 시생이 바로 동지에 시생하기 때문에 동지를 기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양이 시작하는 것은 계절, 봄이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음이기 때문에 목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입춘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입준세수설이 됩니다. 하지만 통설적 견해는 동지세수설이 아니라 입준세수설을 취용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자월은 수가 왕성한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한데, 이때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정화를 얻는 것보다 월등히 좋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조후가 되기 위해서는 간지로 화가 3점 있으면 좋다. 그래서 뭐 화가 3점 있으면 좋다고 하니까 뭐 전부 화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지로 인사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투출해도 되고, 지지로 사후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있어도 되고요. 뭐 아니면 정사모가 있는데 천간에 또 병화가 있어도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목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지로 목화가 한 3점 정도 있게 되면은 해자 추가에 충분한 뭘 할 수 있다? 조후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해서 중요한 것, 자월에 태어나는 사주는 화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일간정화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가? 자, 일간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고 등촉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화인 병화는 태양지화이고 양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음간보다는 조금 더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등촉지화인 음화정화라고 하는 것은 촛불 또는 보답불과 같기 때문에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바로 수국화의 영향, 정화 촛불이 꺼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화는 병화와 달리 사시사철 일간 정화가 왕하더라도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을 대동하고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일간의 특성이 매우 소융하고 조금 부드럽고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정화 일간이 또 태어난 월령이 자월입니다. 자월은 그 본기가 지장간 개수가 왕한, 칠살이 왕한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특히나 정화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경이 매우 예민해질 수밖에 없겠고, 일간 정화가 인성이라고 하는 간목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바로 정화, 촛불을 켜놨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러한 형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해서 중요한 것, 자월의 정화는 반드시 뭘 얻어야 된다?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정화를 생조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작은 촛불이 수를 갖다가 감당해 내기가 어렵겠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날씨가 춥기 때문에 겁재인 병화를 얻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 정화는 달과 같고 병화는 태양과 같기 때문에 태양이 떠 있는데 정화가 있게 되면은 탈광된다, 탈광되기 때문에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이론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정화가 병화를 봐서 탈광되는 경우에는 일간 정화가 신왕했을 때 병화를 보면 탈광되는 것으로 보고요. 해자 축월같이 일간 정화가 너무 약한 경우에는 겁재인 병화를 보면 도움을 얻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월의 병화는 정화를 도우면서 자월의 혹한의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역시나 병화도 정화도 자월에 신약하기 때문에 간목을 얻어서 정화를 생주해주고 병화를 생주해줄 필요가 있고요.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일간 정화가 지지로 인사오 등의 뿌리를 튼튼하게 얻은 연후에 간목을 얻는다고 하면 이거는 금상첨화가 될 것이고, 만약에 인사오 등의 정화가 뿌리를 두고 간목까지 얻었다라고 봤을 때, 이때는 개수가 아닌 임수를 얻어서 병화를 갖다가 보강해 줄 수 있다. 아무리 정화가 왕하더라도 한수인 개수를 쓰기는 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정화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모닥불, 캠프파이어 불이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불이 붙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늘에서 비가 오면 금방 꺼집니다. 그죠? 예를 들면 산불이 나가지고 진화자가 굉장히 더딜 때 우리는 뭘 기대하죠? 하늘에서 비가 와주기를 기대하죠. 그래서 정화가 아무리 왕하더라도 개수 쓰기는 굉장히 어렵고, 임수를 얻게 되면은 달이 휘영청 떠 있는데 바다라든가 강호수가 있어서 정화의 빛을 보강, 수보, 양광 해주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물론 개수를 정화가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보다 그 개수를 갖다가 통제할 수 있는 장치
천간에 간목이 있다든가 또는 무토기토가 있어서 개수를 갖다가 어느 정도 조절, 통제할 수 있을 때는 개수를 쓸 수 있지만은 그런 통제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는 개수를 쓰기가 어렵다. 우리가 시속 100km, 120km, 130km, 150km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릴 때 그 전제 조건은 뭐예요? 브레이크로 통제할 수 있다.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통제 장치가 있으니까 달리는 거지, 브레이크가 고장난 급발진이라고 하죠. 통제가 안 되면 큰 대형 사고로 이루어지죠. 정화가 개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고, 임수를 쓰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 개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 간목이라든가 식상이 있어서 제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큰 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월에 꼭 임수만 투출하라는 법은 없고 개수도 투출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건 완전 살중신경한 상태에서 정화가 매우 위태로운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인데, 간목이 있게 되면은 수생목, 목생을 한다든가 정화일간이 망할 때는 무토기토가 이 개수를 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여러분들도 그쪽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자월의 정화는 일단 보다 간목은 필수로 얻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지로 인사우동의 뿌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고, 병화가 있어서 도와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때는 탈광으로 보지 않는다. 개수가 투출됐을 때는 인성이라든가 식상 등으로서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임수를 얻게 되면 정화일간이 왕한 경우에는 수보양광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정화일간이 될 것이고,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격국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깊게 알 필요는 없고, 사주의 전체적인 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만 정도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 격국을 알아야지만 용신이라고 하는 것, 물론 용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상신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상신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인데 저는 용신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 사주에서 그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글자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 격국 용신일 수도 있고 조후 용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5가지의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모두 다 감안해서 생각하는 것이 이것은 조용신이다, 이거는 억부용신,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결국은 이제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화입니까? 음화가 되겠죠. 어저께 병화는 양화였고요. 오늘 정화는 음화가 되고, 월지에 있는 자수는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 왜냐? 자라고 하는 것 지장간 안에는 임수라고 하는 양수와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음수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 본기가 바로 개수인 것이고, 개수는 천간으로는 음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는 본지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채, 양, 용,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자수는 음수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근데 수라고 하는 것은 화를 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간 정화를 갖다가 월지에 있는 수가 이렇게 극하는 관계가 되죠. 나를 극한다, 극하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극하자는 우리가 육진으로 봤을 때는 관성이라고 하고요. 관성은 다시 2가지 정관과 편관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편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 정관, 편관 다시 칠살인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 대 음이 되거나 대 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거는 정관이라고 하고요. 정관. 어저께 양화인 병화가 음수인 개수를 봤을 때 이거는 양 대 음의 관계. 그래서 어저께 병화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정관격이라고 했고요. 반대로 음화가 음수를 봤기 때문에 오늘은 편관격이 되겠죠. 편관격 또는 칠살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칠살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공격하는 일체의 해악이라고 해요. 해악.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제, 구설, 송사 같은 것, 질병, 도적, 적군 같은 거, 이런 것들로 보기 때문에 이 칠살이 사주, 편관 칠살이 사주에 있으면 어떻다? 반드시 중화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중화는 어떻게 한다?
제할 수 있죠. 신제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상관제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인성으로서 살인상생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 또 반대로 일간 자체가 너무 왕해서 신왕한데 살이 너무 약한 경우에는 제자약살이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칠살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는 이렇게 제사를 하거나 살인상생을 하거나 제자약살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자월은 수가 왕한 수왕절이죠. 수왕절임에 반해서 화는 약한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살왕이라고도 하고요, 살중신경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칠살을 어떻게 중화시킨다? 인성을 얻어서 살인상생한다. 가장 중요한 것, 정화는 간목을 얻게 되면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면은 간목의 수를 설해서 일간 정화를 생해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월의 간목이 정화가 간목을 얻게 되면 살인상생 일인가화라고 해서 칠살을 사용하는 사주가 되죠. 질병을 다스리는 의사, 간호사, 항의사, 또는 제약회사 등등, 또는 의료기를 만드는 회사일 수도 있겠고요. 또 적군을 막는 군인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경찰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엔지니어, 특수 엔지니어 같은 그 경우도 칠살이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겠다. 뭐 판검사도 가능할 것이고요. 활인지업을, 사람을 살리는 그런 직업들도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월의 정화는 간목을 얻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지로 뭐 인사오 등이 있어서 일간 정화가 뿌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일간이 너무 자월이라 하더라도 세력을 얻기 때문에 임수로서 수보양강 하는 것도 좋겠다. 중요한 것, 자월의 정화는 반드시 뿌리 있는 간목을 얻고 일간도 뿌리를 얻으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연간 보게 되면 개수 있죠. 이 개수는 어떤 개수입니까? 월지에 있는 자중의 개수가 천간에 투출된 것, 원안적인보다 칠살 평간격에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칠살이 약해지는 걸까요? 더 왕해지는 걸까요? 당연히 더 왕해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일간은 더 약해지게 되는 구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연지의 묘목, 승목이긴 하더라도 묘를 얻었고 월간의 간목을 얻어서 요 간목이 칠살을 설해서 수생목하고 목생화해서 살인상생하는 구조에 좋은 사주가 되어 있고요. 더 좋은 것, 일지에서 사화를 받아 일간 자체도 사의 뿌리를 튼튼하게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나쁜 것이 결코 아니고, 이렇게 자월 같은 경우에 칠살이 투출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간여지동해도 나쁘지 않은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3주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사주가 갖출 거는 다 갖추었습니다. 칠살격이라 하더라도 정인을 얻었고요, 일간도 뿌리를 얻었고 칠살도 세력을 얻었죠. 이건 희낭하고 살도왕하고 그거를 갖다가 중화된 사주로 만들 수 있는 괜찮은 그런 구조의 사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시를 보기에 앞서, 자, 대운이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이렇게 흘러가고요,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이렇게 흘러간다. 즉,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수운을 거쳐서 금운을 거쳐서 40대 중반부터 화목운으로 가는 것이고,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을축대운만 지나게 되면 60년 동안 목화운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제일 먼저 경자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자월에 자수를 얻었습니다. 경금이 또 있죠. 경금은 사의 뿌리를 두고 투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경금도 세력이 약하지 않습니다. 벽갑 인정이라기보다는 칠살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오히려 간목을 극하는 것은 경금이 간목을 극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자시는 요 경금이 간목을 파는 것이 좀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의 뿌리를 든 정화이기 때문에 약하지 않다라고 봤을 때, 요 경자시도 제가 봤을 때 여명으로 태어났을 땐 크게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초년운
요 운대가 조금 안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 특히 신해시 같은 경우에는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되는 생시가 바로 신해시죠. 왜냐? 사해상충이 되게 되면 간목은 물론 정화를 생해줄 수는 있겠지만은 정화의 뿌리인 사화가 사해충으로 인해서 깨져버리게 되면 이거는 일간이 왕하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겠죠. 이 사해충은 이건 평생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숙명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신해시를 선택하는 것은 좋지 못한 구조가 되는 것이고, 임인시가 되게 되면은 자, 간목이 묘에 또 뿌리를 뒀죠. 인에도 뿌리를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화는 사에 뿌리를 두고 인에도 뿌리를 뒀죠. 이거 간목이 있기 때문에 임계수가 천간에 투출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자로 태어나기보다는 남자로 태어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또 갑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요거는 식신이 되죠. 근데 이 지는 간목의 뿌리를 둘 수 있는 글자, 묘에도 당연히 뿌리를 둘 수 있겠죠. 간목 두 개가 있으니까 목다화식이 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개수천간에 뿌리를 둔 자수의 뿌리를 둔 개수 투출하게 되면 목 이 두 정도 있는 것은 오히려 정화를 생조해주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자이고요. 역시나 사해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화가 사해 뿌리를 이렇게 둘 수 있다라고 봐서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대운을 봤을 때는 여명으로 태어나기보다는 남자로 태어난다라고 하면 금수운에 이게 화운가기 때문에 이 구조 자체가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아름다운 구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을사시, 병오시, 정미시, 대표적으로 병오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병오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자월의 개수가 투출을 했다 하더라도 간목의 묘에 뿌리를 둔 간목, 사오의 병화까지 하면 이거는 오히려 신강사주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운을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금수운이고 이때 화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선택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 그리고 임술대운도 제가 봤을 때 썩 좋아 보이진 않다라고 봤을 때, 병원은 원국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먼저 대운의 흐름이 중년 이후로는 제가 봤을 땐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무신시 같은 경우, 기유시 같은 경우에는 사신합수, 사유, 해금에서 사화가 약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자로 태어나면 좀 괜찮아 보이죠. 근데 하지만 여자가 이렇게 상관이 있으면 상관이 나중에 관을 깨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좀 문제라고는 볼 수 있다. 그래도 무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남자보다는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자로 태어나서 상관이 이렇게 있으면 여자지만 굉장히 여장부 같은 그런 위풍당당한 그러한 성격을 갖고 대쪽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뭐 무신시도 여명 같은 게 크게 나빠 보진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갑진시 정도라고 보고요. 여자는 경자시도 나쁘지 않지만 최대한 피해야 될 생시는 신해시는 절대적으로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자 같은 경우 을사병호 정미시 제가 봤을 때는 좋지 못하다. 남자는 갑진시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갑진시가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아 보입니다. 그죠? 왜냐면 운이 이렇게 그죠? 금수운에다가 화운 갈 때 진이라고 하는 토를 얻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합리적인 생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